지금부터 제16회 청송사과축제 평가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우리 서철현 교수님하고 현장을 돌면서 정말 우리 청송사과축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야만이 성공한 축제가 될 것인가 좀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더더욱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 예정일보다 일주일 더 늦어버려 가지고 우리 축제위원장이신 우리 이성우 위원장님하고도 이거 정말 그 시대가 이게 좀 잘 맞아 떨어질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우리 군민이 정말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날도 참 좋았고 그래서 좀 나름 성공한 축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평가에서는 우리 서철현 교수님이 현장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 또 평가단이 늘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또 오늘 그 평가 보고회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고치고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와 있지만은 청송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크게는 우리 풍년 농업이고 둘째는 보자면 청송 사과축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송 사과축제 가면 대한민국 청송 사과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의 어떤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또 청송 사과가 우리 인도네시아 수출의 길을 우리가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볼 일이 아니고 이러다 말리겠지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것을 교도비로 삼아서 이제는 앞으로 5, 6년 후가 되면 청송사과가 10,000톤 이상의 수출을 길을 무조건 이거는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왜? 앞으로 우리 청송군에 5, 6년 후가 되면 사과 생산되는 사과량이 기본 85,000톤 이상이 생산됩니다. 우리 청송군만 생산되면 괜찮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도 특히 8년 후 10년 되면 강원도에는 사과만 쏟아지는 게 1년에 15만 톤에서 17만 톤이 강원도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과량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타 시군도보다 10년 빨리 수출의 교두를 마련해야만이 우리 농업이 안정되고 또한 사과 축제도 안정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참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제가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수로서의 또 지켜야 될 약속, 책임져야 될 약속 이것은 그래서 늘 저는 말을 좀 아끼고 조심하는 쪽입니다. 군수가 이렇게 하겠노라 하면 그 말에 늘 책임이 따른다. 특히 우리 군내 우리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또 집행부와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또 청송군의 농업의 미래와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우리 평가 보고에 또 저희들이 많은 또 기회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 뜻한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토끼는 지혜롭고 꾀가 많고 또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가졌습니다. 꼭 내년도에는 지혜로운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사과축제는 우리가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는 나버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많은 걱정도 하고 또 과연 날씨도 그렇고 우리 또 거의 완벽해가 하루 전에 우리 이태원 사고 때문에 중단됐다가 일주일 만에 했는데 국민 모두도 걱정했습니다만도 우리 윤경희 군수님 빠른 적으로 열정적으로 또 재정비하여 한 후에 또 우리 성공적인 또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500여 공직자들도 함께 해줬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으로 해주신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과축제 대한민국 축제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서철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서 교수님하고 한번 안지도 몇 년 됩니다만도
아주 우리 사과 축제에 대해 가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집에 가시면 저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많은 도움이 우리 축제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 우리 청송 사과 축제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그 영주 인삼 축제와 같이 세계 축제로 저는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원래 우리 군수님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 청송 사과로 수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실 적은 나라에 뭐 100분간 뭐 큰 인도 같은 데 숫자가 안 많습니까? 인구 숫자가 많은데 그 한 나라만 뚫어도 우리 청송 사과가 아마 세계적인 그게 교두보가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세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공직자와 우리 또 여기 모든 분들이 준비를 같이 하자는 뜻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얼마 남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또 더 좋은 한 해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을 합쳐갖고 또 특히 서철인 교수님은 뭐 청송 사과 축제에 대해서 해마다 이제 저렇게 오셔갖고 항상 고생 많고 항상 하시는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합치면은 청송이 청송 사과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이제는 제가 만날 그 청송 사과 세계로 했는데 이제 세계로 나갑니다. 앞으로 이제 잘 되기를 기원 드리고요. 오늘 이제 연말 다 됐습니다. 12월 달은 매듭 달이란데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안 된 추억은 다 버리시고 좋은 추억만 딱딱 매듭 지어갖고 내년 한 해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농특산물 축제로서는 전국에 가장 국가 지정 축제가 처음입니다. 전국에 지금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숫자가 2,5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청송 사과 축제가 등위로 매기면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할 때는 꼭 1, 2, 3등을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봐서 20등 내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예산이 20등 정도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안에 있는 이 컨텐츠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20등 정도의 축제로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사과 축제가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해서 봉화 언어축제, 청송사과 축제, 포항의 국제 불빛축제 요 세 개만 해가지고 국가 지정 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포항의 국제 불빛축제는 이미 해가지고서는 서울의 국제 불빛축제나 부산의 국제 불빛축제에 비해서 벌써 등 위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봉화의 언어축제는 언어잡이하는 하나의 차별성이 있고 청송사과축제의 경우에서는 앞으로 할 때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축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회를 진행해 오는 동안에 잘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잘 발전을 갖다가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계신 분들한테 청송사과축제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의 말씀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행정공무원들과 군수님과 의회 의원님들이 모두가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평가하는 데는 특히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축제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축제 현장에서 봤던 것들을 정성적인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이 청송사과 축제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경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에 2,500개 되는데 한 개 지자체에 평균 한 10개 정도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는 청송은 청송사과축제를 갖다가 대표 축제로 내세웠는데요. 청송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천에 하면은 축제 수가 몇 개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영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무엇일까요? 영천의 축제가 약 20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들었을 때 한약축제, 과일축제, 보현산 별빛축제 하지만은
하나를 키우지 못하고 축제를 20개 정도를 갖다가 쭉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벌써 한약축제, 과일축제가 20년, 2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축제가 몇 개 될까요? 37개입니다. 구미에 대표되는 축제가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도 선택과 집중을 했고 청송에서는 청송의 특산물을 가지고서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가를 하는 것은 국가지정축제인 문화체육부의 평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많이 한번 보면은 여성들이 좀 더 많았고요. 여기에서 연령대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은 60대가 가장 축제에 참여했던 숫자가 많았다라고 보았고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주부가 많았고 월 가계 소득은 그렇게 부자들은 축제장에 잘 안 옵니다.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좀 저소득들 서민계층에서 축제장에 많이 관람을 하게 되는데 같은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축제장에 왔던 사람은 원래 코로나 시국에서 축제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대구에서 축제장에 가장 많이 왔고 경상북도에서 왔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때 주황산 시기가 아닙니다만은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전 등등에서 전국에서 축제를 갖다가 많이 방문을 했고요. 특히 강원도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청송사과축제에 관광객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구경하러 온 사람이 벤치마킹하러 왔던 공무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송사과축제는 전국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축제로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축제장에 왔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왔던 사람이 68%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사과축제가 이렇게 소문이 나 있구나라고 보았고 원래 축제의 경우에서는 어디서 축제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제일 많이 알았느냐고 보니까 인터넷 블로그와 SNS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송사과축제가 사전에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여기에 축제의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축제장에 왔던 사람들은 2명, 3명, 4명 정도가 가장 많이 왔고 가족과 친지들이 많이 왔구나. 축제장에 왔던 사람들은 5시간 이상 축제장에 오래 머물다가 갔는데요. 축제장에 봤을 때 오랫동안 머물러야만 소비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시간이 지나야만 밥을 한 그릇 사 먹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송사과축제는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축제였구나. 축제를 통해서 청송에서는 돈을 참 많이 쓰고 갔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축제장에 왔던 사람들은 당일이 55%였고요. 나머지는 하룻밤을 자면서 축제장을 구경했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기에서는 어디서 잤느냐 할 때는 야영 캠핑, 여관 모텔, 이런 호텔, 리조트 쪽에서 그래서 청송사과축제가 청송군 전역에 경제적인 파급에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축제를 갖다가 했을 때 어느 지표를 삼느냐 하면은 요 지표를 갖다가 성공적인 축제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가 좀 되면은 잘했다라고 하느냐면은 5점 정도가 넘어가면은 잘했다고 봅니다. 7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모든 축제를 갖다가 7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고 전체를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축제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청송사과축제는 전체 점수에서 평균 5.64점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원래 성공적인 축제였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일 낮은 것이 뭐였습니까? 먹거리였습니다. 제일 낮은 것이. 그래서 먹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먹거리가 조금 더 높아져 가면은 좀 더 축제를 더 잘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청송사과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무엇을 봤느냐 했을 때 여기에서는 참여도를 갖다가 먼저 보는 것 같으면은 제일 여기에서 볼 때
축제장에 와서 사람들이 구경을 했던 것이 축하 공연,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금부 압송 시연, 청송사과 정치 홍보관, 사과 방망이 체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순위를 이렇게 많이 보았고요. 봤던 사람들이 만족도를 갖다가 봤을 때는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청송사과 전시 홍보관이 5.71점으로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제관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사실은 참 사람들이 만족했구나라고 보았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성의 마늘축제가 예산이 8억 5천만 원입니다. 청송사과축제는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어성의 마늘축제의 경우에서는 원래 축제를 성과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나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던 것들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가 또 놀라운 것은 사실은 꽃줄엮기 전국대 꽃줄엮기 대회는 지역마다 있어 왔는데 청송이 대표로 지금 뽑아가지고 꽃줄엮기 전국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것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다시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 봤을 때는 전부 다 비교적 5점 몇 점으로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져왔다. 따라서 축제 준비를 참 잘했고 안에 있는 퀄리티도 참 좋았구나라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축제장에 왔던 사람들의 청송 군민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청송 군민들한테 대해서 청송 사과 축제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봤을 때 청송 사과 축제 개최 목적에 공감한다 할 경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청송 사과 축제를 갖다가 사과 농사를 다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고려를 했더라 하더라도 전체 봐서는 6.9점으로서 굉장히 높은 청송 군민들은 전부가 대부분 그래도 청송 사과 축제를 갖다가 지지하고 있구나라고 보았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했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축제장에 왔던 방문객들을 갖다가 집계를 하니까요. 아마 평일날 왔던 사람들은 평균에 봐서 한 3만 7천 명으로 보았고 주말에 방문객들은 4만 5천 명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에 왔던 사람들을 갖다가 일일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서 여기에서는 연구원들이 서가지고 하루 종일 들어오는 사람들을 집계를 해보니까 청송사과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체 왔던 사람들은 한 2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 요 도표를 보는 것 같으면은 주말이 이렇게 점심시간 무렵에 여기서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오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축제장에 왔던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나 썼느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청송 군민들은 한 사람당 한 2만 7천 원 정도 축제장에 와서 돈을 쓴 것으로서 조사가 되었는데 비해서 외지 사람들은 8만 7천 원입니다. 왜 이리 높을까요? 아마 이게 높은 것은 제가 짐작할 때 소비 지출 행위가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풍기 인삼축제가 소비 지출액이 높습니다. 와서 인삼을 갖다가 많이 사가지고 가는데 올해에서는 청송 사과축제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과 무료 택배였습니다. 사과 무료 택배가 이렇게 소비 지출 행위를 갖다가 높였는 것들이 아마 청송 사과축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본받을 만한 점입니다. 그래서 청송 사과축제 무료 택배가 시작한 지가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작했더란 것 같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그래서 청송 사과축제 이것을 보고 전국적으로 이제는 축제장에서 농특산물을 갖다가 하는 것을 경상북도에서는 내년에 다 따라한답니다. 청송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들이 나타난 하나의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청송 군민들이 축제장에서 돈을 다 쓰는 것은 축제 기간 동안에 돈 다 청송 군민이 쓰는 것은 합치면 한 7억 5천만 원 정도쯤 되는데 외지 사람들은 여기서 봤을 때 150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했는 것들이 약 한 160억 정도가 청송 사과 축제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요. 이것을 갖다가 다시금 간접 효과의 분석 산업 연관 분석법에 얘기하니까 이 청송 사과 축제를 통해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왔는 것이 260억 정도쯤 가져왔다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정성군의 이 작은 군에서 돈을 쓰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만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래 축제 중에서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중에서 하나가 온라인 컨텐츠를 갖다가 사전에 홍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 다음 홈페이지와 전용 앱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게임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청송사과축제가 축제장에 오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도 전국적으로 소문을 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특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축제장에 오신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만은 축제장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도 무척 많이 참여하게 된, 전국적으로 소문을 내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온라인 청송사과축제 방문객 수는 약 36만 명 정도가 되고, 직접 온라인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1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적어도 원래 청송사과축제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온 사람들, 온라인으로 봤던 사람들을 봤을 때는 한 5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청송사과축제를 알지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정량적인 지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현장에서 봤던 하나의 것을 갖다가 주로 컨텐츠 부분하고 운영 부분하고 등등에 대해서 잘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앞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여기에서 청송사과축제가,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육성축제로 국가지정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농특산물 소재 축제 중에서 유일하고 이 축제를 통해서 청송사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됩니다. 사과가 유명한 것이 영주, 청주 지금 해가지고 사과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점상에 팔고 있는 대부분의 사과는 청송사과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축제가 가져왔던 브랜드 가치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습니다. 코카콜라가 안 팔려서 우리가 광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잘 팔릴 때 계속 광고를 하는 것처럼 청송사과축제가 브랜드 가치가 높을 때도 계속 사과축제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봤을 때 청송사과축제의 대표적인 경우에서는 이 컨텐츠들도 다른 축제하고는 다르게 컨텐츠들이 전부 다 청송에만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청송사과축제는 그곳에 가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축제는 흔히들 봤을 때 각설이 같은 경우에서는 가나 안 가나 막 너무 짜증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컨텐츠들이 청송사과축제만 가면은 볼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이 청송사과축제가 발전하게 된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온라인 축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했던 것들도 청송사과축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축제의 컨텐츠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청송사과축제를 왜 할까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국민들의 단합을 위한 것인가, 청송사과를 판매하는 것인가,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인가, 어디를 위해서 우리 사과축제가 가야 되지. 사과를 갖다가 판매하는 사람은 사과를 많이 판매하고 싶을 것이고, 사과를 판매하는 것보다도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청송의 여론을 이끌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청송사과축제가 가야 되는 것이 어디냐, 그렇게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뭐냐 하는 것 같으면은 해마다 축제를 개최하면서 지표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성과 목표를 달성을 좀 해놔놓고 그것을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따지게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의 모든 조직위원회, 모든 관계 되시는 분들은 축제 기간 동안에 성과 목표를 자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축제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이런 지표를 제출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송사과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4대 프로그램이라고,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직까지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표도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여기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꽃줄 엮기 대회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달래 축제 때 이것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청송 사과 축제의 대표적인 컨텐츠로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나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 같으면은 꽃줄 엮기 대회를 총리상 경연 대회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총리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다못해 문체부 장관상이라도 걸고 전국적으로 학교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꽃줄 경연 대회를 벌이는 것 같으면은 우리 주민들하고 외지 사람들하고 우리는 주민은 주민끼리 한번 하고 외지 사람은 외지 사람 해가지고 꽃줄 엮기 아름다운 이것을 갖다가 전국 대회로 키워 나가는 것을 청송 사과 축제를 또 하나의 발전시켜 나가는 모티브가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대통령상이 되면 더 좋고 대통령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문화 콘텐츠니까 하다못해 문체부 장관상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송 사과 축제의 대표적인 하나의 여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 프로그램들도 해마다 똑같으면 단골 손님이 지루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프로그램 정도는 새로운 것을 갖다가 집어넣고 해줘야만 작년에 하지 않던 거 올해는 뭐가 다르더라 할 때 단골 손님의 만족도가 높아야 전체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프로그램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이것은 청송 군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축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송의 옛날에 꽃줄 엮기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끄집어내는 노력이 모두가 필요한 하나의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은 원래 청송 사과 축제를 갖다가 할 때 추수감사제 기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천신제를 지냈습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욕심을 부린다는 것 같으면은 천신제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신제가 그야말로 라고 소리가 날 때는 청송 사과를 재배하는 모든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런 규모를 갖다가 좀 더 키워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경 차사발 축제를 갖다가 할 때요. 문경 선조 도공에 대한 예를 지낼 때는 문경 시장님이 제를 지냅니다마는 도자기 하는 사람, 요장에 있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하다못해 문경대학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감사에 우리가 제를 지내는 것처럼 청송이 사과로서는 전국에서 최고의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규모가 조금 더 키웠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언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래 할 경우에서는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매일 밤마다 연예인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는 연예인들을 갖다가 많이 봤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문화체육부 축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연예인 축제에는 연예인들은 개막식, 폐막식 정도는 연예인을 갖다가 오케이를 하지만은 연예인의 수를 갖다가 너무 많이 들이면은 여기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자제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은 과도한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연예인 등을 했을 때는 나중에 문화부 평가에서 감점을 주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밤마다 만약에 연예인을 부르는 것보다는 연예인을 부를 때는 개막식, 폐막식 이 정도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송의 컨텐츠를 밤마에 공연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도 기획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언을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역량과 운영입니다. 원래 청송 사과 축제를 갖다가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서 하나의 정말로 머리를 한 방 꽉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바닥에 이게 마사토를 깔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송 사과 축제가 돌밭이었으니까 축제를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없었는데 원래 축제장에 와서 전체 마사토를 깔았는 걸 보고 그야말로 청송군의 놀라운 면을 갖다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갈밭에 있던 것하고 마사토를 깔았던 것을 비교를 못합니다.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해가지고서 여기 왔던 마사토를 깔아가지고 있던 것들은 진짜 청송의 사과축제가 이제는 어디 내놓더라도 서비스 퀄리티 면에 있어서는
괜찮은 축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이 주변의 경관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이었고, 이렇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것을 갖다가 아마 보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사토를 깔았던 아이디어의 경우에서는 진짜 놀라운 하나의 발상이었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또 잘된 점이라고 봤을 때는 이 청송 사과축제가 해마다 하는 것 중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요 화장실 앞에 들어갈 때는 보통의 어느 축제장에 여러분 눈여겨 한번 봐보십시오.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 여미고 나오는데 밖에 보일까봐 좀 주저한데, 저것을 갖다가 이렇게 앞에 다 가려가지고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줬고, 그 앞에다가 축제장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들도 아주 놀라운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무원들이 왔는 것은 이 사진을 다 찍어갔습니다. 내년에 보면은 저거 축제도 다 그래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 거는 참 잘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청송 사과축제 에드벌룬을 띄워놨는데, 요 밑에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협찬을 받아가지고 에드벌룬을 띄웠는데, 다른 데서는 협찬을 받지 못해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에드벌룬을 띄우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참 잘했는 하나의 시도였고요.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또 하나의 감사하는 것은 농협과 그 다음에 청송군에 있는 농협에서 현수막에 이렇게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기업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동참한다는 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농협의 관계자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나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경우에서는 농협에 관계되는 분들도 그걸 갖다가 할 때 해마다 좀 계속 좀 더 해주고, 농협하고 우리가 지금 청송 사과축제나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 하는 것들도 참 좋은 것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청송군 이번의 경우에서는 모든 간판에 여기에 번호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이 번호가 매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축제를 할 동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들어오고 들어올라 했던 것들이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번호가 참 매기기가 어려운데, 이 번호를 매겨남으로써 사람들은 나 몇 번 앞에 있어, 몇 번 앞에 있어 찾아오고 할 때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이것은 이게 참 잘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래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할 때 스피커 시설을 해가지고서 알리게 되는 것들도 참 좋은 하나의 운영 방법이었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과 주재관의 경우에서는 참 이 정도만 되더라도 참 훌륭하였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축제를 갖다가 해왔던 이런 것들이 청송 사과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축제로서 발돋움하는 데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것은요, 청송 사과축제의 준비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관여해 주는 축제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른 데 경우에서는 공무원들이 거의 어떻게 하면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일요일날 휴일날 동원하지 않는다라고 참여를 하지 않는 데 비해서 청송군에서는 여기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내일처럼 동참해 줬는 경우에서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나중에 의장님 경우에서는 청송군의 공무원들한테도 정말로 당신들 때문에 청송군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격려의 말씀도 좀 전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우에서는 우리 민간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는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제를 갖다가 진행할 때 문화부 지침에서 이해한 것 같으면 어떠냐면은, 축제를 진행할 때 해마다 축제는 앞으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사과협회, 사과재배 농민들, 여기서 이렇게 축제를 갖다가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뭐냐면은 축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다가 양성하도록 문화부에서 지침을 갖다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축제 아카데미를 많이 열어가지고서 해마다 1기, 2기, 3기, 4기를 갖다가 진행을 해나가고 난 다음에 민간인들이 수준이 높아야만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금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청송 꽃줄엮기 전국대회의 규모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그렇게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역의 하나의 문화 중에서 봉화의 언어잡이를 하는 때는 언어를 갖다가 반두잡이를 하는데 제일 많이 잡는 사람은 문화체육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경우에서도 지역에서 국가 지정 축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봉화 언어 축제가 국가 지정 축제가 되니까 여기에 어신 선발 대회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국 꽃줄 대회를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축제장에서 봤습니다. 축제장에 봤을 때 축제와 관련 없는 부스는 가급적이면 빼는 것이 맞습니다. 사과 축제 같으면 사과하고 관련되어 있던 부스들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원래 나는 봤습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56번에 이것은 뭡니까? 구기자 무료 시식 및 판매라고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요 사람이 부스를 얻어놔놓고 진도 농협의 잡상인들한테 부스를 다시금 전대해 줬습니다. 내가 부스를 운영하겠다고 해놔놓고 외부 잡상인한테 부스 며칠 동안에 웃돈 받고 전대해 줬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감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축제는 외부 이렇게 봤을 때 진도 농협에 와가지고 무엇을 약 파는 것입니다. 축제는 각설이가 들어오면 축제가 망해가고 외부 잡상인들이 들어오면 축제가 망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여기에서는 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들에게 부스를 배정한다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부스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트 하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진부하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마다 하나쯤은 바꿔나가는 것들도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경우에서는 너무 해마다 똑같은 걸 진행하면은 그렇죠. 단골 손님이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바꿔 나갔으면 좋겠고 이 디자인의 경우에서는 읍면별로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더 크게 규모를 하는 것들도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축제의 경우에서는 청송 군민들의 단합 기회를 갖다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청송 사과 축제에 왔던 것은 참 이것은 잘 됐고 특히 축제 기간 동안에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도 많은 국민들이 축제에 참여하게 된 하나의 훌륭한 동기가 되었다라고 이것은 참 잘했다라고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축제 기간 동안에 이것이 축제 플러스고 이것은 청송 관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나눠놓고 있었기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많이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청송에 만약에 성소고택이라든지 만약에 주산지라든지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여기에는 식당에 되는 것 맛집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관광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시스템들도 참 잘했다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올해의 경우에서는 이 축제를 통해 가지고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청송 관광 청송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축제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개선할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송 사과를 갖다가 지금 원래 기증해 신분이 현수막에 걸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년에 비해서 사과를 협찬하는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해가지고 청송 사과 재배를 하는 사람의 청송 사과 축제를 해가지고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사과 재배 농가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체육대회 할 때, 운동회 할 때 몇만 원 내가 해가지고 찬조하는 이런 마음으로 십시일반의 마음으로서 이것은 좀 더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송 사과 축제가 전국 축제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청송 사과 축제에 가면은 사과의 재배 농민들이 사과를 협찬하고 있어 하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가 해마다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더 확산시키면 좋겠고 기분 좋게 사과 한 상자씩 협찬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에 왔을 경우에서는 남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청송 사과 축제는 유료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무료화라 하지 말고 이제는 축제장에 온 사람에게 입장료 받고 한 2, 3천 원이라도 받고 그것을 받았던 사람에게 안에 와서 공짜로 사과도 먹고 시식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가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무료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왜? 우리나라의 많은 축제장에서도 유료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국제 불빛 축제의 경우에서는 이런 좌석을 하나 앉는데 5만 원 받습니다. 테이블 하나 받는 것 같으면 좌석 하나 테이블 하나 하면 7만 원 받습니다. 기꺼이 돈 내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주 남강의 유등축제 경우에서도 전부 다 펜스를 막아가지고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발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래 가장 지금 해가지고 축제에 잘했는데 점수를 깎아 먹은 것 중에 하나가 식당입니다. 식당에 봤습니다마는 식당 읍면을 대표해서 식당 부스를 얻었습니다마는 모든 식당에 공통점이 하나가 국밥이 다 있었습니다. 가장 쉽게 손님을 회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청송에는 국밥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송에는 여기에는 약수탕에 그것도 있고 뭐도 있고 청송의 전통적인 참 음식이 많은데 만약의 경우에서는 이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축제 예산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퀄리티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갖다가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는 주재관에서 청송의 사과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자랑만 했을 뿐이지 여기서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이것과 이것과 하고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해마다 지금 강조를 하지만 아직 잘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청송 사과축제는 대부분 생과로 판매합니다. 언제까지 생과를 판매하느냐면은 다른 외국에 가면은 사과를 가지고서 판매를 많이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와인을 갖다가 사이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송에서도 군에서 여기에 있는 협회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사이다를 갖다가 만들어내가는 방법. 두 번째 또 사과를 갖다가 많이 먹는 것이 사과차를 갖다가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있는 차 단체에 가지고 왜 사과차가 없습니까? 내한테 사과차를 갖다가 종류별로 나라별로 내가 수십 종이 내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걸 전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사과차를 좀 만들어 가지고 청송에 가면은 녹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롱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보이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사과차를 갖다가 마실 수 있도록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여성단체의 차일 경우에서는 제가 그것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차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사과는 청송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발전을 하면은 훨씬 더 청송의 사과 축제를 통해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은 원래 축제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공짜로 주는 선심성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공짜로 나눠주고 뭐도 공짜로 나눠주고 하는 무료 선심성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원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사과 축제를 갖다가 제가 잠시 다녀봤는데요.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은 입장료 하는데 주차료가 얼마냐면은 $10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주차료를 받는 축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받고 거기에서 상품권을 나눠줘가지고 사과를 갖다가 싸게 해가지고 하는 이런 관계를 맺어보는 것들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축제에 가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보면 입장료도 받고 있는 것이 외국의 다른 축제들의 트렌드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축제가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서서히 생각을 해보고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서 저는 원래 축제 중에서 축제 사과하고 관련되지 않았던 것들은 예를 보면은 진보의 전통시장에서 무슨 고추장 만드는 것도 무료로 제공해줬고 등등의 무료 쿠폰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원래 축제 성과가 굉장히 높은 성과를 가져왔던 것들도 참 잘된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때 청송 사과 축제에 가면은 독립된 홈페이지가 지금 없습니다. 다른 축제 가면은 독립된 축제 홈페이지가 1년 내내 가동이 되는데 우리는 축제 기간 동안에 군청 홈페이지에 청송 사과 축제가 붙어 있다가 또 없어지고 붙어 있다가 없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협회 이런 경우에서는 이 홈페이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끝으로 축제 성과 지표를 갖다가 이제는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판매하는 데는 우리가 원래 얼마나 하겠다, 택배를 보내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 성과 지표를 거두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축제도 경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